자,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자, 지난주에 어디까지 공부를 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했고요. 용도 지역제도까지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제도,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뭐가 지정된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된다.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랬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에 청사진이 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이제 광역계획, 광역도시계획 공부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 공부했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6개 지역에 20년 단위의 장기 발전에 청사진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은 기본적인 공간구조, 틀이죠. 공간구조를 제시하고 장기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한다고 그랬나요? 6개 지역장. 오직 6개 지역장만 수립한다고 그랬죠. 누구는 수립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수립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수립하게 되면 승인을 한다고 그랬죠. 시장군서 수립하게 되면 누가 승인하고? 도지사. 그 다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지사 수립했을 때 승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계획은 그 도시의 장기 발전에 청사진이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이었죠. 이건 뭐다? 6개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바로 뭐예요? 6개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 구체적 계획이었습니다. 구체적 계획. 구체적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다고 그랬죠?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 앞에서 공개했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 이때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크게 5가지 있었죠. 5가지 뭐 있습니까?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최초의 밑그림을 그린다. 그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위에다가 외곽적에다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세 번째,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 설치하는 거죠.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네 번째, 도시가 너무 비좁으면 어때요? 외곽지에 토지를 물어서 신도시를 개발하죠. 도시 개발 사업. 개발된 도시가 노후화되고 불량화되면 재개발 재건축한다. 정비 사업. 그래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게 마지막 5번째 뭐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이 5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을 시되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5.15부터 발생한다고 그랬고, 5.15부터 여러분은 뭘 받는다? 행위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는 보호된다고요? 기득권은 보호된다. 언제나. 근데 기득권은 누구까지만 보호된다? 이미 공사하는 사업에 착수한 사람까지만. 기득권은 어떻게 보호된다? 확실하게 보호된다. 확실하게 보호된다는 의미는 새로운 허가나 신고할 필요가 없이 하던 사업을 그냥 계속하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강론 파트에 들어가서 최초로 나온 것이 바로 용도 지역이죠. 그래서 지난주 용도 지역제도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용도지역이 뭐라고 그랬나요? 용도지역은 전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최초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그랬죠. 밑그림. 이게 용도지역입니다. 밑그림을 몇 개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4용도 9지역으로 밑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죠. 4용도 9지역. 이때 용도지역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정한다고 그랬나요? 자 보세요. 전군,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호 크게 4개 용도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4개 용도지역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눈다고 그랬죠? 어떤 기준? 이 4개 용도를 나눈 기준이 뭐였어요? 목적이었잖아요. 개발이냐? 보전이냐? 보전이냐? 개발이냐? 이때 개발 목적 용도지역이 무슨 적? 도시적이었고요. 보전 목적 용도지역이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도시적을 다시 주상공록으로 나누고 관리적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군 총 4용도 구지역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4용도 구지역을 나눠놓고 여기에서 무엇을 규제하느냐? 3가지를 규제한다고 그랬죠. 용도지역에서 3가지를 규제합니다. 자, 1차적으로 뭘 규제하죠? 건축제한. 건축제한. 용도제한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를? 건폐율. 전체 대지 가운데 몇 %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세 번째 뭐죠? 용적률.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냐. 이 3가지가 바로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크게 3가지를 규제한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러한 용도지역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용도지역은 첫째,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 규제였고요. 최초로 지정한다. 1차적 규제였고요. 용도지역은 주로 무엇을 규제한다? 토지를 규제한다. 수평적 규제였습니다. 그렇죠? 1차적이다, 일반적이다, 수평적 규제. 그리고 용도지역은 같은 지역의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렇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네? 네? 기억은 나는데 머리에 한 개도 들어오면 아, 머리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니까요. 외워야 되겠다. 아직 외우지 마, 절대. 외운다 생각하지 마. 이게 외우려고서 이걸 많은 거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너무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듣고 그냥 이해만 하시라고 편안하게. 이해만 하시고 2번, 3번 돌아가면서 자꾸 반복되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지나가면서 머릿속에 남는 거지. 처음 듣는 것을 한 번 듣고 어떻게 머릿속에 전부 다 기억을 해요. 절대 그렇게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빨리 배워갖고 저도 앞에서 강의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밥 먹고 살게? 자, 이렇게 지난주에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뭐냐? 두 번째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제도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는 말이죠.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까 용도지역은 전국적으로 지정한다고 그랬죠. 용도지구는 필요한 지역이라면 지정을 해요. 필요한 지역이라면 지정한다. 필요한 지역이라면 지정한다. 전국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필요하니까 여기만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김포공항 인근 지역 같은 데 고도지구, 또 서울의 중심 상업지역이다 미관지구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토지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지만 용도지구는 필요한 지역에만 지정한다. 전국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의 기능은 뭐냐? 다시 말해서 목적. 용도지구는 왜 지정하는 거죠? 이건 용도지역의 규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해서 보충. 용도지역의 규제. 아까 용도지역 규제는 크게 아까 3가지였죠. 용도지역 규제는 3가지였잖아요. 첫째 뭐다? 건축 제한. 두 번째 건폐율. 세 번째 용적률. 이걸 용도지역에서 정했는데 이걸 뭐 한다고요? 보충한다. 보충한다는 의미는 뭐냐? 보충한다는 의미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용도 지역만 가지고 온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 규제를 더욱더 뭐 한다? 첫째,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강화. 두 번째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규제를 주로 강화시키는 쪽일까요? 완화시키는 쪽일까요? 주로 뭐다? 주로
강화합니다. 규제를 강화해요. 주로 규제를 강화시키는 쪽이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규제가 더 뭐가 된다? 규제가 강화된다는 거니까요.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규제가 약해져야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규제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인상이 더 찌푸려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용도 지구는 용도지의 규제를 더욱더 뭐한다? 강화시킨다.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용도 지구는 주로 이쁜 거다, 미운 거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도 지구는 미운 것 이렇게 하세요. 미운 것. 그런데 용도 지구 가운데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용도 지구, 완화시키는 용도 지구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이거한테 이쁜 지구란 얘기죠. 이게 뭐냐? 이게 말이죠. 첫째, 취락지구라는 지구하고요. 취락지구. 두 번째, 개발, 진흥, 지구라는 겁니다. 취락지구하고 개발, 진흥지구. 자,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용도지구는 미운 거다. 그런데 용도지구에서 이쁜 지구가 딱 두 개 있다. 우리는 미운 건 말해도 이쁜 건 잘 기억하죠? 에? 무슨 지구? 취락지구, 개발지구. 이건 이쁜 지구다. 보세요. 여기가 말이죠. 중심 상업지역이야. 용도지역이요. 중심 상업지역. 그럼 용도지역에다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나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 용도지역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중심 상업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돼요. 건축물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죠. 근데 용도지역에서는 용도지역 가지고 화재 예방하고 관련이 돼야 안 돼. 용도지역과 화재 예방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어떤 건축물만 건축해라, 얼마까지만 건축해라, 몇 층까지만 건축해, 세 가지만 규제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하고 용도지역은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이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화재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뭘 지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다가 미관, 방화, 지구 이렇게 있죠. 그럼 방화지구가 지정되면 이 방화지구 내에서 앞으로 건축물 건축할 때는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잖아요. 방화지구를 건축물 이렇게 건축할 때는 어떤 규제가 뒤따르냐? 이 방화지구는 전부 다 건축물을 말이죠. 불에 타지 않는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돼. 내화구조. 목조로 건축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방화지구가 지정돼가지고 규제가 더 강해졌어요? 약해졌어요? 강해졌잖아요. 목조 건축물은 절대 안 되고 방화지구가 지정되면 불에 타지 않는 내화구조로 건축이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규제가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쁜 지구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자, 여기에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개발이 안 되는 것인데 여기를 좀 개발하고 싶어요. 그럼 농림지역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지정한다? 여기다가 개발, 진흥, 지구를 이렇게 지정해줘. 개발진흥지구. 그럼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뭐도 가능해진다? 개발도 가능해진다.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그렇죠? 원래 농림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데. 자,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나요? 사람은 호적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토지는 뭐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신분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가끔씩 사람도 어때요? 호적이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네, 배우자를 잘 만나면. 용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인데 뭘 잘 만나면? 용도지구를 잘 만나면 이렇게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는 용도지구가 두 가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쁜 지구 두 가지, 취락지구, 개발지구, 규제가 완화된다. 자,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세 번째 어떤 특징을 갖냐? 용도지구의 특징은 말이죠. 이건 첫째 우리가 2차적 규제라고 그래요. 2차적 규제. 두 번째, 국지적 규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입체적 규제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지역은 몇 차? 지역이 1차. 지구가 몇 차? 2차입니다.
언제나 지역을 먼저 지정하고 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정하는 게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2차다. 그 다음 용도 지구는 국지적이라고 그랬죠. 왜? 필요한 지역이라면 지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 용도 지역은 전국적이었잖아요. 용도 지역은 전국적이고 용도 지역은 필요한 지역이라는 지역이 국지적이다. 또 여기 입체적이라고 그랬죠. 입체적이라는 의미는 뭐냐? 주로 뭐하고 관련된다? 건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말이죠. 용도 지역은 토지, 용도 지구는 건물 이렇게 하세요. 용도 지역은 토지하고 관련된 규제이고요. 용도 지구는 건물과 관련된 규제입니다. 용도 지구는 주로. 그래서 입체적이다. 그래서 2차적이다, 국지적이다, 입체적이다. 지난번에 용도 지역은 1차적이다. 그 다음에 전국적이니까 일반적이다. 토지이기 때문에 수평적이었잖아요. 그 다음 이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복 지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복 지정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두 개, 세 개 용도 지구가 얼마든지 중복될 수 있어요. 용도 지구는 절대 중복이 안 된다고 그랬죠? 지구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미관지구이면서 고도지구, 미관지구이면서 방화지구 이렇게 두 개, 세 개 용도지구를 겹칠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역은 중복이 안 되지만 지구는 중복이 가능하다. 자, 용도지구 이렇게 단계하세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1차적으로 지정해 놓고 어디다가 필요한 지역이다. 국지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다. 보충은 뭐다? 용도지역 규제를 주로 강화시키는 것이지만 완화시키는 용도지구가 두 가지가 있다. 이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도 가능하다. 이게 용도지구입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구 종류는 말이죠. 용도지구 종류는 우리 국토의 법에서 총 10개 지구가 나옵니다. 10개 지구. 용도지구가 10개가 나와요. 그럼 10개 용도지구 여러분 표 237종이 나오죠? 10개 한번 볼까요? 경관지구에서부터 10번째 무슨 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까지 10개 지구가 나옵니다. 그 10개 중에 개념만 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슨 지구? 경관지구.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호 형성, 경관의 보호 형성에다만 밑줄을 딱 그어놓을 거예요.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이 경관지구다. 2번 미관지구는 미관의 유지에다만 밑줄,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그러면 여러분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경관, 미관, 경관하고 미관하고 그 말이 그 말 같죠? 비슷하죠? 경관과 미관을 구별할 수 있나요? 이렇게 구별하세요. 경관은 주로 자연적인 것이고 미관은 인위적인 겁니다. 인위적인 것. 다시 말해서 미관은 다분히 건축물의 미관, 즉 인위적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서 남산 산자락 같은 데 있죠. 남산 산자락 같은 데 지정시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도시적 지정시 미관지구예요. 이렇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도지구 나오죠. 고도지구는 제일 뒤에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 채관들을 규제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고도지구 하면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구가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방화지구는 뭐다?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하죠.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화지구는 말이죠. 방화는 이렇게 중심 상업적 같은 데 많이 지정돼요. 왜? 중심 상업적 건축물 높게 올라간다 그랬죠. 높게 올라가면 화재가 발생할 때 대형 참사죠. 그러니까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중심 상업적 같은 데 방화지구가 많이 지정됩니다. 그 다음 방제지구는 뒤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것만 기억하세요. 화재 말고 풍수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어떤 집안의 붕괴라든가 기타 재해를 예방해서 방재지구입니다. 보존지구. 보존지구는 제일 뒤에 보호보전만 기억하세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정시 보호보존지구다. 시설보주. 시설보주는 거기 중간에 보호 나오죠.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공행, 보호. 뭘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보호, 요것만 기억하세요. 취락지구는 제일 뒤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취락의 정비, 요것만 기억합니다. 취락의 정비. 여러분 이제 취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개발진흥주는 집중력, 개발 목적에 정하는 거잖아요. 취락주는 참 좋은 겁니다.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랬죠. 취락을 어떻게 정비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런 거죠.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을 흔히 뭐라고 그러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이렇게 주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그러면 정부는 이 개발 제한 구역 훼손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뭐라고 그랬죠? 이 개발 제한에서 주택 건축하지 마라. 가급적 주택은 철거하고 나가라. 자꾸 이렇게 개발 제한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강요해 왔습니다. 근데 이 주민들이 철거하고 떠나요? 안 떠나요? 안 가죠. 이거 주택 철거가 나가려도 안 나간다 이 말이죠. 왜 안 나가죠? 이 주택 소유자들이 개발 제한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 왜 떠나지 못할까요? 그렇죠. 또 이 주택 철거하고 어디 나가서 아파트나 건설만 아파트나 살만한 돈이 돼? 안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거 철거하고 어디 밖에 나가서 아파트나 구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던 곳이 좋은 것이. 내가 살던 곳, 그렇죠? 내가 살던 곳이 좋은 거죠. 이 정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참 좋은 지역 같이 가는데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질문 많이 합니다. 아 선생님, 저 이번에 어디 좀 이사를 좀 가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이 지역의 투자 전망이라든가 어떻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면서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미 마음의 결정은 자기가 해놓고 저한테 물어봐. 그 얘기는 뭐죠? 자기의 결정을 옳다라고 대답해 달라는 거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이 지역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보면 서울시 전체적을 놓고 본다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지역은 아니에요. 이왕 이사를 하려고 생각했으면 전부 다 투자 전망이라든가 앞으로 메리트라든가 여기를 봐가지고 그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나을 것 같은데 꼭 그 지역을 고집을 해요. 그래서 아니 이왕 이사를 가려고 생각했으면 큰맘 먹었으니까 그 지역보다는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지. 거긴 별로 교통도 안 좋고 투자 전망도 안 좋고 별로 좋지 않은데 왜 꼭 거기를 고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저한테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생님,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여기 참 좋아요. 여기 살아보니까 참 좋아요. 꼭 다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살아보니까 좋다는 얘기는 살아보니까 그 지역에 길들여졌다는 거잖아요. 정들었다는 거잖아요. 정 때문에 못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살아봤어?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지역만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이게 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리산을 한번 갔어요. 지리산 가니까 저쪽 지리산 뒤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좀 험악한 곳에 보니까 한 70대 할아버지가 작은 집을 하나 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살면서 참 힘드시겠다. 응? 이 깊은 산골에서 할아버지가 거기서 혼자 사시고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왜 여기를 살고 계십니까? 아, 내려가시지.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응? 살아보면 여기처럼 좋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깊은 산속에 사시는 그분도 살아보니까 그것이 가장 좋답니다. 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게. 그래 이분도 마찬가지죠. 첫째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떠나지. 두 번째는 길들여져서 못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떠나라 떠나도 안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방법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개발지구역 내에 주택들이 좀 많이 밀집해 있는 한 곳 있죠? 요것을 갖다 차라리 포기하자. 그리고 여기다가 집단 취락지구라는 걸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취락지구를 지정해 주고 이 취락지구 내에다가 뭘 주느냐? 뭐예요? 네? 이거 뭐라고요? 당근을 제시해 준다. 당근이 뭔 줄 아시죠?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 떠나도 안 떠나는데 여기다 집단 취락주를 재놓고 이 집단 취락주는 많은 혜택을 줘버린다고요. 여기다가 주택을 건축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부가 자금도 지원해주고
여기다 주택을 건축하겠다. 그러면 취락주거 정비사업이라는 것에 서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고,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개발 제한계를 해제할 때 말이죠. 여기는 최우선적으로 개발 제한을 해제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같은 개발 제한계인데 전혀 혜택을 못 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주택들이 어때요? 여기 있는 주택들이 자꾸 이쪽을 바라다 볼 거 아닙니까? 에? 같은 개발지인데 우리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혜택을 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와라 이 말이지. 들어와라. 그럼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주택을 철거해버리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다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 이축권이라고 그래. 이축권. 딱지라고 그래요. 딱지. 그러면 여기 허름한 집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집을 철거해버리고 집단 취락주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주권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 주권 한 장이 최고 어떻습니까? 억대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축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여기는 어때? 깔끔하게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취락이 정비됐죠. 그 대신 여기는 어때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죠.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면 여기를 개발 제한기를 계속 묶어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나중에 개발 제한 해제시켜버립니다. 그럼 여기 있는 주민들은 최대한 혜택을 누리게 되고 그 대신 여기는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일거양득이죠. 모처럼 머리 썼잖아요. 이게 취락주의 제도입니다. 네. 취락을 어떻게 정비하는 거 이해됐죠? 이게 취락주. 그래서 취락주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된다. 그래서 이 취락주가 개발지는 좀 많이 앞으로 이뻐해줘라 이 말이지. 자, 이게 용도지구. 그럼 용도지구는 총 종류 아까 자 취락주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취락주는 취락의 정비만 기억하세요. 취락의 정비. 그 다음 개발진흥주 나오죠. 개발진흥주는 제일 대 뭐예요?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고 그러죠.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개발진흥지구가 지어내면 앞으로 개발이 됩니다. 개발. 여러분 말이죠. 가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어떤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토지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그분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지역이 바로 이제 텔레비전에서 바로 이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광명 어디를 물어보니까 그분이 탁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고 인터넷에서 지적들 딱 항공사진을 찾아보더니 여기는 광명역 근처이고 그래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니까 여기는 앞으로 개발될 지역이니까 그 땅을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요? 역세권이니까 역세권이 뭐가 된다? 개발이 된다. 그래 이 땅 뭐해라? 보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역세권에서 전부 다 개발됩니까? 아니에요. 역세권은 전부 다 역세권은 무조건 다 개발이 돼? 그럼 역세권 주는 땅 가지고 무조건 다 거기 개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역세권 근처이면서도 어떻습니까? 개발이 안 되면 오히려 불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도로 옆에 있는 땅은 전부 다 개발돼? 도로가 어떤 도로냐? 어느 지역에 따라 도시적 있는 도로 옆에 있는 땅은 황금의 땅이지만 도시적이 아닌 비도시적 내 도로 인근에 있던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이 개발되려면 보통 토지용계획 확인을 떼어보면 보통 어떻게 돼 있어야 개발이 되느냐? 거기에 역세권이면서 보통 뒤에 나오는 개발행위 제한이라는 개발행위 제한 조치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 역세권인데 어떻다고요?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남들 생각할 때 아니 이거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으니까 개발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개발행위 제한 조치는 왜 떨어지느냐? 앞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니까 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는 개발하지 말고 기다려라 할 때 보통 개발행위 제한 조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보통 특정 개발 진흥 지구가 보통 지정돼 있어야 됩니다. 특정 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이지. 네. 그리고 보통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여기에 보통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상세계획 수립 중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역세권이면서 지금은 개발하지 마라. 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특정 목적으로 개발하겠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조치가 떨어져 있어야 이 지역은 앞으로 개발할 지역이야. 그러니까 역세권이라서 무조건 개발되는 게 아니라 역세권이 개발되려면 보통 이 세 가지 조치가 같이 떨어져. 이렇게 개발행위 제한 조치, 특정 개발행위 제한지구, 지구단위 계획도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여기는 앞으로 개발지구. 이런 지역은 황금의 땅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세권은 꼭 개발된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역세권이면 개발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어때? 개발진흥주, 이거죠. 개발진흥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개발진흥주 보면 특정 목적이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 어디 있죠?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자,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나와 있네.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기능을 보호한다든가 청소년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 여기는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여기다 숙박시설, 모텔 건축하지 마라. 여기는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건축하지 말라. 이런 식이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입니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 즉 모텔 건축 금지, 위락시설 건축 금지 이런 식입니다. 이걸 우리는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8번, 9번을 두 개 묶어보세요. 요거죠. 8번, 9번. 요거. 8번, 9번은 여러분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8번, 9번은 두 가지 첫째 이게 규제가 뭐라고? 규제가 완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구다? 이쁜 지구다. 여기는 보통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나 사업이 시행돼. 규제가 완화하면 사업이 시행된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취락지구 개발지구는 규제가 완화되는 용도지구다. 그래서 이쁜 지구다. 앞으로 사업이 시행될 지구다. 두 개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를 이렇게 10개만 기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경관지구는 뭐라고요? 경관의 보호 형성. 미관지구는 미관의 유지.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규제.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성을 예방.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 보존지구는 보호, 보존. 보호지구는 시설 보존은 보호. 취락지구는 취락의 정비. 개발진흥지구는 집중적인 개발.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10개 용도주. 여기 말이죠. 작년까지 2개 용도지구가 더 있었거든요. 작년 뭐가 있었냐? 여러분 위락지구라는 지구하고요. 위락지구. 그 다음에 여러분 모델링 지구. 위락지구하고 리모델링 지구라는 지구가 있었어요. 위락지구, 리모델링 지구. 근데 이 두 개 용도지구가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위락지구하고 리모델링 지구는 없어졌다 이 말이죠. 왜 없어졌냐? 원래 위락지구는 이런 거거든요. 위락지구는 도심지 전체에다 위락시설 설치하면 도심지 전체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위락시설 설치하면 여기다만 특정 지역에다만 위락시설 설치하라. 특정 지역에다만 위락시설 설치해가지고 나머지 지역을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의미로 위락지구를 지정했어요. 근데 위락지구를 찾고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어떻게 혼동하죠? 위락시설을 열심히 설치해서 열심히 먹고 놀아보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위락지구를 없애버립니다. 또 리모델링 지구. 리모델링 지구는 뭐예요?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여기는 리모델링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또 착각을 해요. 아니 리모델링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리모델링 가능하구나. 그러면 리모델링 지구가 아니면 리모델링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더란 말이죠. 요즘에 리모델링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 리모델링은 요즘에 다 가능해. 그렇죠? 지역도 상관없고 리모델링 무슨 뭐 대상도 상관없어요. 원래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요즘엔 꼭 리모델링 공동주택만 되네? 단독주택도 되고 심지어는 뭐예요? 사람도 리모델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리모델링 지구. 리모델링 지구는
여기만 리모델링 지구만 리모델링 한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해서 이 두 개주를 갖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락주가 리모델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주는 지금 현재 총 몇 개? 10개 용도주가 있다. 10개 용도주. 자, 그러면 용도주가 지정되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행위 제한입니다. 행위 제한. 다시 말해서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규제를 얼마나 강화시키느냐, 규제가 어디까지 완화되느냐, 얼마나 강화되고 얼마까지 완화되느냐, 이 내용을 어디에다 정해놓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정해놓고 있느냐. 여러분은 일단은 용도지구는 아까 무슨 성격을 갖는다고 했죠, 여러분? 국지적. 네. 국지적 성격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국지적 성격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만 지정한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행위자는 말이죠. 주로 조례를 합니다.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 주로. 이 조례가 무슨 조례? 도시, 군, 계획조례. 다시 말해서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미, 관, 지구가 지정됐어요. 어디에? 여러분, 여기가 서울특별시 무슨 구? 동작구죠? 동작구. 여기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기다가 미관주가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 미관주가 지정된 미관주는 어떤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냐? 건축물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냐 하는 것은 뭘로?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 조례. 서울시 의원들이잖아.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 조례가 한단 말이에요. 네? 자, 경관지구가 지정됐어요. 경관지구. 어디에? 여러분, 양평 팔당호 주변에 거기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럼 경관지구 내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냐? 뭐예요? 양평군 조례. 서울특별시, 미관주는 서울특별시 조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라는 것은 국지적 성격을 갖는다. 국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규제는 주로 뭐한다? 그 지역 조례에 한다. 조례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용도지구 중에서 말이죠. 특별히 이건 조례만 가지고 안 되고 전국적으로 법으로 특별히 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국토개혁법, 국토개혁법이나 또는 기타 법률로 행위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용도지구 내에서 행위자는 주로 조례에 관한데 특별히 법으로 행위자를 갖다 정해놓고 있으면 그 규정을 적용하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뭐 해야 한다? 조례에 관한다. 근데 주로 뭐다? 조례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국토개혁법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용도지구가 딱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고도지구 같은 거 고도지구 두 번째 아까 취락지구 같은 거 취락지구 뭐 세 번째 무슨 뭐 공항시설 보호지구 네 번째 무슨 뭐 방화지구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여러분 교재 한번 볼까요? 용도지구는 행위제한 뭐라고 됐나요? 거기 보세요. 행위제한 원칙 용도지구 내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밑줄 이 법이 바로 무슨 법이죠? 우리가 현재 공부하는 국토개혁법이죠. 국토개혁법 또는 다른 법률 기타 법률이죠.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밑에 보니까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조례 정할 수 있다. 조례 밑줄. 그럼 여러분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도지구 내에서 행위자는
국토개혁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고 국토개혁법이나 기타 법률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그저 뭐한다? 조례한다. 그저 조례한다. 법의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요. 법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한다. 근데 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몇 가지 지구들이 있더라는 거죠. 몇 가지 지구.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방화지구 같은 거 있잖아. 아까 방화지구 간단히 설명드리면 방화지구가 지었는데 여기 보세요. 이 방화지구가 지었는데 방화지구에서 건축을 어떻게 건축해라?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법에 나와 있다고요. 무슨 법이 나와 있냐? 우리 건축법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 건축법에 뭐라고 되어 있다?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해도 불에 타지 않도록 무슨 구조? 내화구조로 건축해라. 내화구조로 건축은 뭘로 하셔야 절대 목조로 건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다? 건축법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또 이렇게 무슨 시설 보호 중에서 공항 시설 보호주라는 여기 이제 우리가 건축법이라고 그랬고 이건 건축법. 공항 시설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아까 보호지구라는데 보호지구 공항 시설 보호지구라는 게 있어요. 공항 시설 보호지구. 여러분 공항 시설 보호지구는 공항 인근 지역이 지정합니다. 김포공항 인근 지역 같은데 공항 시설 보호지구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 공항 시설 보호지구, 이 공항 시설 보호지구 내에서는 건축물 어떻게 건축하냐? 공항에서 어떤 건축물 건축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그 지역 조례로 정해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자, 전국에 공항이 많잖아요. 김포공항이 있죠. 제주공항이 있죠. 인천공항이 있죠. 김해공항이 있죠. 저기 무슨 어디? 양양공항이 있죠. 여기를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제를 갖다 해놓으면 김포공항에서는 김포시조례, 인천공항에서는 인천시조례, 양양공항에 양양조례 이렇게 전부 각각 다르게 정해놓으면 기장들이 비행기 몰고 다니면서 이 지역에서는 뭐가 금지돼, 이 지역은 뭐가 금지돼 이걸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 나쁜 기장들은 어때요? 운전도 제대로 못하지. 비행기 좀 그러죠?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공항의 안전 문제는 그 지역 조례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전국적인 통일된 법으로 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법으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이 무슨 법이냐? 이게 여러분 항공법이라는 법이에요. 항공법. 항공법. 됐죠? 그래서 이렇게 법률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는 이런 몇 개 지구가 있고 이런 몇 개 지구 빼놓고 나머지 지구는 전부 다 뭐다? 조례에 완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용도 지구가 지정됐을 때 어떤 행위가 금지되느냐는 행위 제한은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이하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한다? 조례에 완다.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 한다. 이렇게 이 원칙만 좀 여러분이 규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용도 지구 제도입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 뭔가? 감이 좀 왔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1차적으로 지정을 하고 용도지역 위에다 지정하는 겁니다. 몇 차적으로? 2차적으로. 어디다? 필요한 지역이다. 국지적으로. 그리고 용도지구는 특징이 뭐다?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왜 지정한다?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보충이라는 의미는 뭐다?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시킨다는 의미고 주로 뭐다? 강화인데 완화되는 것은 딱 2개가 있다. 쥐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이 2개의 용도지구는 이쁜 지구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용도지구의 종류는 우리 국토개표에서 총 10개 용도지구가 있다. 2개, 위락지구나 리모델링지구는 존재하다가 폐지가 됐다. 그럼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여기서 행위자는 어디 사느냐? 주로 조례에 한다. 왜? 국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토개혁법이나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다. 이때 이 국토개혁법이나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용도지구가 몇 가지 이렇게 있다. 이것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례다. 용도지구는 조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용도지구제도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여러분 아까 보세요. 여러분 용도 지역은 중복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지구는 중복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역과 지구는 어때요? 지역과 지구는 중복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는 거야. 왜? 지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위에다 지구 지어놓으니까. 지역 위에다 지구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중복이라고 하질 않아요. 중복의 의미는 끼리끼리 얘기할 때 중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끼리 중복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구끼리 중복은 된다. 지역 위에다 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중복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은 중복이 안 되지만 지구는 중복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위에 지구. 당연하게 지역 위에다 지구가 지어낸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용도 지구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구제도. 자, 여기까지 잠시 때 이제 용도 구역을 보도록 하죠. 용도 구역.